지금은요 자궁이 많이 커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혜리님 배꼽이에요. 근데 그 위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요. 명치 있는 데까지. 그래서 그 물리적인 것 때문에 그 자체로도 배가 불편하고요. 주변 장기들이 눌려서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정상적이에요. 여기까지 커지는 거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엄마 배꼽이 있는데 초음파는 여기가 엄마 배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등 쪽이에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까울수록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좀 흐리게 보이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저희가 3차원인 공간을 2차원으로 구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써 있는 게 혜리님의 오른쪽 귀가 왼쪽이에요. 보다 보면 애기만 움직이고 막 좌우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엄마 그 오른쪽 바로 그 배꼽 아래쪽인데요. 거기에 애기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배꼽 바로 아래쪽 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왼쪽 골반 쪽으로 여기 몸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그 애기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런 자세 되게 많이 해요.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 관절 구부려가지고 이런 자세 많이 해요. 물론 뭐 중간중간 펴서 구부려서 하는데 지금 또 애기 다리 또 구부리면서 살짝 더 움직임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애기 어디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갖고 위치 먼저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애기 머리 있는 데고요. 애기 크기는 실제로 못 재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배 다리 크기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둘레 길이면 몇 그램 정도 되더라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요. 보시면 몸 밑으로 내려가니까 금방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좀 흐리게 뿌옇게. 이렇게 문제 있거나요. 뭐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기는 약간 다리뼈, 허벅지 다리뼈 보는 거고요. 팔뼈 뭐 올렸다 내렸다 많이 하는데요. 팔다리는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 여기가 지금 팔꿈치 있는 데고요. 여기 손 올리고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손가락 살짝 손 방금 움직이고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손 잘 안 펴는데 손 펴고 여기는 손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애기들이 손을 대부분 주먹을 많이 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 잘 안 펴는데 애기가 양손을 다 지금 아까 처음에 봤던 손이 이 손이 이쪽 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먹 져버린 거예요. 근데 주먹 져도 애기는 이렇게 가지런히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반대편 여기는 뭐 두 번째로 가리키는 것처럼 그냥 비슷하게 하면 약간 여기는 주먹진 거예요. 네,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가지증이나 합치증 아니는 거 진단해 줬고요. 머리부터 보면은 여기 가운데 선이 좌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요 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 쭉 오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뇌량이라고 하고요. 정보가 교환되는 부분이에요. 애기는 벌써 이런 게 뇌 주름인데요. 이 형성되면서 저렇게 라인처럼 보이기 시작해. 이쪽도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대칭적일 필요는 없고 찍히는 각도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네. 그리고 저도 그냥 보고 괜찮아요 하기도 하는데 애기들마다 다 틀려요. 다 제대로 잘 있는지를 저도 일일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뭐 저는 뇌량이 뭔지 모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세하게 본다는 거 설명드리려고 이름까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뇌시를 보는 건데 뇌척색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양쪽 다 10mm 미만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정상 구조가 있는지 있으면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크기까지 이렇게 다 보는 게 오늘 초음파의 목적인 거고요. 조금 어둡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리본처럼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이건 소뇌라고 하고요. 오늘 22주면 22mm 이상이면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뇌하고 척추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에요. 그래서 정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목 두께는 이건 정말 목살 두께를 보는 거예요. 얘는 4.5mm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 두께는 초기 때하고 틀리게요. 애기 뒤통, 이게 지금 애기 엎드려 버린 건데요. 여기 그
뒤통수 뼈거든요. 두개골 뼈인데 거기서부터 피부사 요 두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 자세에 따라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손해가 보이는 고리를 계속 측정하는 거였고요. 머릿속 구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잘 보이고 두상도 이쁘고 외부조는 100점이에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애기가 얼굴에다 손 이렇게 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것처럼 약간 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고요. 정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밀가루나 아니면은 그 가면 쓴 것처럼 아니면 그 밀가루에 얼굴 이렇게 박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평면으로 봐서 그렇고요. 눈을 못 떠서요. 이게 눈이에요. 그리고 눈꺼풀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코뼈 있는 데고 여기 턱뼈고 이마고요. 정면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목구비 뚜렷하지 않고 여기가 입술인데요. 입술 쪽은 이 화면에서는 안 보여야 돼요. 만약 여기서 입술이 보이면 턱이 너무 튀어나온 거예요. 뭔가 골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애기들은 입술만 따로 찾아서 봐야 됩니다. 입술 쪽에 생기는 문제는 구순열이라고 있어요. 뭐 언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중 조직이 결손이 생기는 거라서 그걸 찾으려고 하고 지금 애기가 계속 막 움직여가지고 지금 살짝 보였었는데요. 이거는 입술만 많이 눌러서요. 지금 요만큼의 입술이에요. 그리고 유리창이 입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콧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애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만 확대해서 본 거고요. 요게 콧구멍이고 여기 인중이에요. 그리고 요게 입술이에요. 이게 윗입술 아래쪽 여기 턱이에요. 그래서 구순열 없는 애들은 입술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요. 콧구멍이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여기는 구순열 없는 거. 그리고 그 정면은 당연히 좀 평평하게 그 밋밋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얼굴 보이는데요. 옆모습이 조금 더 이렇게 애기처럼 이목구비 있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게 이렇게 연부 조직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애기 지금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도 이렇게 보시면 오똑하고요. 이게 윗입술 아래 총 라인이에요. 그래서 코뼈도 잘 있고 턱뼈도 잘 있네요. 옆모습 되게 잘 찍혔어요. 여기가요. 그리고 정면도 지금 정면도 꽤 잘 나와가지고요. 이게 제일 비교적 전형적으로 보이는 정면의 옆모습입니다. 표현하네요. 그리고 여기가 애기 척추, 요게 뼈예요. 척추뼈고요. 뼈 보는 게 아니고 요거 보이시고 까만 거, 요게 애기 신경관인데요. 신경관 결손 여부는 지금 16주에서 보통 20주 전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해요. 물론 초음파도 두 가지가 다 통과돼야 되는데 혈액 검사는 이미 통과하셨을 거고요. 지금 초음파도 보시면 문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라인 띠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 결손이 있으면 이 띠가 중간에 끊겨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갈비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탈장 없는지 보는 거고, 요거는 횡격막 탈장 없는지 보는 거예요. 다 되게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신장도요. 예전에는 뛰는 지분이 볼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저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네 방으로 딱 구별이 돼요. 지금 정지화면이라서 그런데 요 판막이요. 잘 보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해요. 얘가 잘 보면 지금은 닫힌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열린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는 것처럼 열렸다 닫혔다 해서요. 피도 펌핑해주고 저렇게 그 심방심실도 조절되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혈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한 번에 좀 보여주는데 세 개가 뭔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돼요. 이게 폐동맥, 대동맥, 상대정맥이라고 해요. 근데 심장이랑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고요. 이 배열대로 그다음에 이 세 개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복잡 신경이 있으면 이런 배열이 다 엉망이 됩니다. 오늘 애기 자세가요. 초음파 보기 전 진짜 좋은 자세예요. 다 그냥 잘 보이면 좋은 자세를 해야지 저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일 교과서적인 자세만 계속 보여주고 다니는 게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건 심장의 옆모습인데요. 이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고요. 여기는 순환을 해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정신 혈류를 주는 대동맥.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지팡이 모양처럼. 애기는 머리로 뇌로 가는 혈류까지 보여줄 정도로요. 그래서 훌륭하네요. 그리고 그 심장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요 선이에요. 이게 엄밀히면 선이 아니고 면인데요. 우심실이랑 좌심실을 구별해주는 요 부분이 잘 끊겨요. 조직이 단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길고 성글게 많이 있는데 애기는 문제 없는 애들이 이게 선으로 예쁘게 라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일부러 초음파를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끊겨 있으면 중간에 끊겨보지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아기는 제일 흔한 심장 기형이 제일 많은 심실 중격결손도 없다는 걸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심실은 대부분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정상인데요. 심방은 뚫려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 부분은 아기 태어나가지고 그때 막힐 거예요. 잘 보면 여기가 우심방 좌심방인데요. 거기 잘 보면 여기가요. 이렇게 중간에 뚫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기들이 폐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하도 극관소처럼 찍힌 거고요. 진짜 오늘 다 잘 보여주네요. 그래서 심실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요. 그 위쪽에 여기 심실 끝이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뻥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여기가 중간에 끊겨 있으면 심장이 금방 나가는 거예요. 이거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편막 열고 닫히고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거기를 지나는 소리가 심장 소리예요. 이거는 부위마다 혈액 순환이 틀리기 때문에 파형이 다 틀려요. 여기는 3.8이라고 하고요. 15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소리랑 모양 자체가 틀려요.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다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랑 소리만 들어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정도로 근데 여기는 심박동도 149에 매우 훌륭하고요. 파형도 잘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 판막은 좀 찍기가 어려워 되게 작아서요.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 좀 보여주니까 이것도 보이는데요. 이건 폐동맥 판막이라고 그래요. 얘는 제가 안 보여주고 못 찍어드리는데요. 확인 못하는데 여기는 잘 보여주고 이건 폐동맥 판막도 다 정상이에요. 심박동은 잴 때마다 아까 149에는 금방 160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심박동 몇 회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형을 유지하는 얘는 진짜 널뛰기 하는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애기 심장도 다 괜찮고요. 진짜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실시간으로 애기가 혈류를 펌핑을 잘하고 있는지 파란색이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되면 혈류가 섞이면 이 색깔이 나요. 주황색이요. 그래서 제 혈류가 제 갈 길을 잘 가면 저렇게 색깔이 섞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매우 훌륭합니다. 멀쩡히 형성되어 있는데 엉뚱한 혈류가 또 갈 수도 있어서요. 이 혈류까지도 확인해 드리고요. 다 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애기 심장이고요. 그 옆은 폐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그 왼쪽에 심장 있고 그 옆으로 폐가 나와. 이런 게 폐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횡격막 아래에서 요만큼은 간이에요. 복부 부분 좀 간단한데요. 여기는 간이고 요거는 위 보는 거고요. 나머지 이런 건 다 장인데 장은 특정 모양이 없어요. 애기들이 태변 안 봅니다. 배 안에서는. 그 분만 전에 양수에다가 태변을 보면 뇌성막이 생겨요. 그래서 배 안에서 웬만하면 태변은 안 보고요. 태어나서 24시간 되면 봐요. 그러니까 장이 그러니까 쉬고 있어요. 배 안에서는. 대신 소변은 열심히 만들고요. 소변 만드는 장기를 콩팥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요. 얘가 조직이라도 조금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좀 살짝 보여줘서 이런 게 콩팥이에요. 말 그대로 콩 모양처럼 생겨 있고요. 타원형이고 지금 이쪽은 왼쪽은 좀 밑에 있어서 좀 눌려서 찍혀서 크기가 좀 차이가 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찍히는 각도에 따라서 콩팥 크기는 좀 차이가 나서요. 여기 지금 왼쪽 공간이 얘가 지금 눌려 있어가지고 이게 밑에 있어요. 깊게. 그래서 자꾸 크기가 또 재면서 금방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찍힌 각도에 따라 달라진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2번 찍은 거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애기 다 여기 콩팥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장기를 다 보려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심장에도 어떻게 혈류도 잘 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색깔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 주머니고요. 이거는 방광 주머니고 애기는 여기 탯줄 여기로 들어오는 이게 탯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직통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보이실 건데 일로 지금 영양분이나 산소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나중에 끊어주면 배꼽 될 거예요. 지금은 탯줄이 열심히 들어오기 때문에 단면으로 보면 얘가 들어오는 게 여기 탯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행 경로가 보여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위 레벨에서는 약간 이렇게 도메랑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상복부고요. 그다음에
하복부는 다 장이랑 저렇게 방광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소장, 대장 이렇게 특정 모양이 없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장기들이 다 있는지 보고요.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아기는 여자아기라고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정상 여자아기는 다리 사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양쪽 허벅지 다리, 여기가 엉덩이 쪽인데요. 이게 대음순 쪽이고 이게 음액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자애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 성기가요. 성기기형도 없고요. 가끔 성기기형 있어요. 제가 보다 보면 1년에 한두 명은 성기기형 나오는데 아기는 괜찮고요. 여기 동그란 점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항문이에요. 여기 이쪽 부분인데요. 포커싱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리고 항문도 좀 보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데 아기는 항문까지를 지금 중간중간 움직이면서요. 여기 하얀 점 같은 거 보일 때 안 보일 때 움직여서 그래요. 지금이 또 움직이면서 잘 보여요. 여기 이게 항문에 딱 엉덩이 돌 있는 데고요. 여기 여자애기 표시 보는 거예요. 여기 진짜 잘 보이네요. 여기가요. 가리지도 않고 너무 밑에 있지도 않고요. 딱 적당한 위치. 그리고 탯줄 배 안에 들어서 전신을 계속 잘 주고 있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에 다리도요.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아까는 골반 쪽에 대고 있었는데 이게 쭉쭉해서 배 쪽으로 제가 가까이 오면 총각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발가락 부분 손가락처럼 이렇게 5개 딱 보이고 있고요. 다 훌륭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히 속 시원히 되게 잘 보여줬어요. 얘가요. 여기는요 지금 갈비뼈 때문에 살짝, 엄마 갈비뼈 때문에 살짝 저기 여기 누르러서 아픈 말씀하세요. 갈비뼈 아래쪽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제 발만 보면 검사 끝날 정도로 이게 다 잘 도와줬고요. 여기는 제가 위치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만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전형적으로 예쁘게 찍힌 건 아닌데요. 이게 다 엄지예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애기 발가락. 그냥 뼈로만 지금 찍어드렸고요. 얘는 교과서처럼 찍힌 거예요. 이렇게 애기 네 번째, 세 번째, 끝까지 발 뒤꿈치까지. 어떻게 찍히던 얘는 예쁘게 안 찍혔다는 것 뿐이지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꽤 잘 찍힌 건데요. 여기는 아까 이제 이쪽 발가락 뼈만 보여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이렇게 보이면 다지증, 요게 지금 애기고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엄지발가락, 요게 발 뒤꿈치예요. 이렇게 찍히면 이것도 꽤 잘 찍힌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진단해드리기가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양수는 이 검정색 부분이 다 양수고요.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매번 재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5.78cm, 그러니까 2cm 이상이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뒤에 요거는 다 태반 조직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경부라고 해서 아마 이 원장님은 여기 애기 나오는 게 열심히 질총파로 봐주실 거예요. 뭐 근데 질로 보든 배로 보든 2cm 이상 유지하면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늘 초음파 봤을 때 배로 안 보이는 경우는 몇 년에 한두 분 정도예요. 대부분 지금 잘 닫혀 있고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부에 4cm가 넘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기 크기 잴 때요. 그 머리배 다리 크기로 잴 건데 오늘은 지금 454g이고요. 예정이량에서 3일분이 차이 안 나게 잘 컸어요. 이런 식으로 애기 잘 컸는 것도 매번 확인해 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그거 오늘 놓는 방향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대부분 중요하진 않고요. 보통 교과서는 왼쪽을 밑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엄마의 그 하대정맥이랑 그 다음에 대동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특히 하대정맥이 눌리면 엄마가 멀미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애기한테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엄마가 식은땀 나면서 어지러워요. 그때 자세 바꿔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어떤 분들은 왼쪽을 누우면 그런 증상 나타나는 분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편한 자세로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에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귀 같은 경우는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 때문에 귀는 못 봤다고 써드릴게요. 네.